흔히 드로잉하면 선으로 그린 밑그림이나 스케치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현대 미술에서 이 드로잉은 회화의 기초, 그 이상의 의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가의 주관과 감정이 선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 자체가 예술 행위로 인정받으면서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드로잉을 예술 작품으로 격상시킨 아티스트도 있습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미술가 윌리엄 캔드리지인데요. 그는 목탄으로 거칠고 강렬하게 남아공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고발해왔죠. 또 목탄이야말로 생각의 속도에 맞춰 즉시 표현하기 쉽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도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목탄 드로잉을 통해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지금 아트 다큐 후아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아무 계획도 잡념도 없이 마음 가는 대로 긋는 선. 벽 하나를 채워가는 투박하고 거친 몸짓의 언어 드로잉. 지금 여기 찰나의 시간을 쌓아 올려 영겁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 마음의 손으로 생각의 지도를 그려가는 화가 허윤희입니다. 주택가 속에 자리한 자그마한 전시 공간. 실내로 들어서면 싱그러운 풀잎향이 코끝을 스칠 것 같은 이곳. 눈앞에 도열한 청신한 이파리들은 사실 잠시 멈춰 들여다보면 수공으로 공들여 그린 그림입니다. 막 돋은 새순부터 세월이 물든 단풍잎까지 계절의 흐름도 한눈에 가늠되는데요. 조그만 이파리 아래 짤막한 글도 달아놓은 친절한 작가. 이번 전시는 제가 매일매일 나뭇잎 하나를 주워와서 똑같이 그리고 그날의 저의 생각, 단상들을 쓴 일기를 모아서 전시한 것입니다. 1년에 4계절의 시간의 숲을 볼 수 있어요. 비슷하지만 결코 같지 않은 나만의 색을 품은 나뭇잎처럼 사실 그녀의 작업은 조금 달랐습니다. 허윤희,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린 건 흑백의 드로잉, 사연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갤러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벽난로가 가운데에 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거는 치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 벽난로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통이 서로 만나고 어긋나고 하는 것을 그리면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만남과 또 헤어짐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연통에서 나오는 온기 그런 거를 커다란 꽃으로 표현을 했어요. 결국 이 벽 드로잉을 통해 화가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뉴욕 드로잉 센터 작가로 정식 등록됐죠. 사실 대학 시절 평범한 서양화 전공생이었던 허윤희. 하지만 대학 다닐 때는 추상화 계열이 좀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늘 저는 이제 저의 얘기를 작품으로 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자유롭게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졸업 후 자비로 개인전을 했지만 빚만 지게 되고 결국 2년 뒤 불현듯 독일 유학길에 나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삶의 새로운 경험을 좀 하고 싶어서 독일 유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곧장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어학 대신 그녀가 벗삼은 건 그림이었죠. 독일어 공부도 할 겸 읽어보려고 사왔어요. 근데 막상 펼쳐보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나의 상황을 이 책 위에 그림으로 그려보자. 글씨가 배경이 된 거죠. 독일에서 있는 저의 상황이 그림에 나타났어요. 혼자 겪어내야 했던 그리움과 외로움의 시간은 독일어 책 위에 숱한 그림으로 남았고 결국 이 책을 계기로 그녀는 브레멘 예술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외롭고 답답한 그녀를 위로해준 장소는 브레멘의 한 호숫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갈증을 해소시켜 준 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때
삶 전반적으로 좀 목이 마르다 그런 결핍이나 갈증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럴 때 어느 하루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막 가다가 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가득한 호수를 보고 아, 저 물을 다 마시면 나의 이 목마름이 채워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작업실로 달려가서 그때부터 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997년 당시의 힘겨운 상황은 진한 어두움이 깊게 드리운 목마름 연작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호수에 물이 있는데 그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또 벗어나지도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물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모성의 상징이지만 당시 그녀에겐 삶과 죽음이 친밀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이었죠. 이후에도 끝도 바닥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물길 속을 그림처럼 나홀로 항해해온 그녀. 겨우 버텨내고 있는 그녀에게 또 한 번의 힘겨운 시련이 몰아닥칩니다.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헤어지게 됐죠. 초반에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는 걸 결심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 당시가 가장 좀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건 불교 경전이었습니다. 헤어짐을 겪고 나서 왜 사랑이 영원하지 못할까 죄책감이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불교 말씀에 우주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런 말을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성장하고 소멸하고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잡게 된 미술 도구가 바로 목탄이었죠. 쉽게 바스러지고 잘 지워지는 밑그림의 도구 목탄. 과연 어떤 점이 와닿았던 걸까요? 목탄의 특성은 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먼지가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자연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게 목탄이 아닌가. 목탄은 아무 도구가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만나고 손으로 지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의 어떤 내밀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합했어요. 자신의 에너지를 그대로 쏟아내 내면을 솔직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작업이 바로 목탄 드로잉이었죠. 종이에서 출발한 목탄 드로잉은 마침내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내면을 쏟아놓고 싶어 시작한 벽 드로잉이죠. 큰 벽에 그리는 그림은 저는 손으로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몸으로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벽은 그림 그리는 과정 내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위로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제 몸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요. 그래서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는 저는 완전히 지치지만 그 성취감은 또 말로 할 수 없이 크게 느껴져요. 순간에 집중하는 작업. 시간이 흐르면 지워지고 사라져서 아쉬움은 없을까요? 지울 거라는 걸 알고 하지만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제 온 에너지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잊고 사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런 벽 드로잉은 브레멘 시립미술관에 전시되고 조형 예술상도 받게 됩니다. 그리는 과정만 작업이 아니라 지우고 다시 하얗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도 작품의 일부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디오를 이용해서 그것도 다 작업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작업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런 것이 다 순환한다. 그런 거를 작품에 담아서 그 작업의 이름을 가득 찬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목탄 드로잉에 비디오 아트까지 확장된 작업은 브레멘 예술대학 졸업 때 최고상의 영예도 안게 되죠. 만장일치로 너를 뽑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해 졸업자 중에서 제일 큰 상을 준 거죠. 그렇게 9년이란 유학 생활 후 2005년 귀국한 허윤희. 국내에서도 벽 드로잉을 선보입니다. 첫 개인전에는 커다란 배와 집을 그렸어요. 그래서 배 위에는 탯줄이 실려져 있고 그 배가 전시장을 돌아서 마지막에는 큰 뿌리가 내리는 집을 그렸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싶은 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듬해엔 고향에 돌아온 기쁨을 벽 드로잉 퍼포먼스로 표현한 작품도 선보입니다. 소재는 바로 배추였죠. 독일에 있을 때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김치가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장 구경을 갔어요. 근데 거기 흙 묻은 배추다발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순간 눈물이 확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구나 하는 걸 배추를 보고 실감을 했거든요. 배추에 가운데 물을 담아서 마치 천지에 물이 담긴 그런 모습처럼 고향에 돌아온 그런 충만함을 배추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드로잉으로 표출해왔던 그녀가 어느 날 녹색평론 표지를 의뢰받고 사회의식에 눈뜨게 됩니다. 그전에는 저의 사적인 어떤 고민이나 삶에 대한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이때부터는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 문제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생겼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소재로 목탄 드로잉을 선보인 그녀. 경제 논리 속에 간과되고 파괴돼가는 인간의 삶을 표현했죠. 내 안에서 걸어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사람 사이 그리고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망. 그녀는 나뭇잎을 줍고 일기를 써가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를 응시합니다. 자연에서 많은 힘을 얻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뭇잎 일기를 그릴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녀에겐 나뭇잎 일기를 시작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그 에세이집 안에 소로우가 쓴 글을 읽었는데 가을에 나뭇잎들이 단풍이 드는 그 색깔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색깔들을 똑같이 그림으로 그려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책을 펼칠 때마다 가을 숲을 산책하는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 글을 읽고 제가 그것을 실현해 보고 싶었어요. 붓을 맑게 헹구고 연두빛 물감을 섞고 주워온 나뭇잎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가로 20cm, 세로 30cm, 똑같은 크기의 공책을 고집하는 데도 이유가 있죠. 매일매일 똑같은 날들이지만 또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저도 하루하루 다른 나뭇잎을 통해서 그리고 있어요. 나뭇잎을 묘사한 여백엔 오늘의 단상을 직접 손글씨로 써서 일기로 남깁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2년여 모은 380여 장의 나뭇잎 일기를 꼼꼼히 모아 묵직한 책으로도 펴냈습니다. 나뭇잎 일기를 하면서 내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까이 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서 하면 할수록 재밌고 그런 저한테 소중한 그런 작업이에요. 이 나뭇잎 일기
책 출간과 함께 연 나뭇잎 일기 전시장. 그런데 오늘은 갤러리 안에 책상을 깔아놓고 작가와 관객이 앉았습니다. 오늘이 또 2018년 5월 5일이라서 딱 10년 되는 날이라서 오늘 되게 더 특별하게 여겨져요. 다들 각자 나뭇잎을 챙겨와 어른 아이 모두 공들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평화로운 정적이 흐릅니다. 화가에게는 오랜 시간 혼자 써왔던 나뭇잎 일기를 공유하는 것도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이 나뭇잎 일기를 보신 분들이 다들 이런 거 나도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작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나뭇잎 일기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거울이 아니라 참가자 각자의 사연이 담긴 아름다운 그림이 됐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목탄 드로잉과 명상적인 나뭇잎 일기, 달라 보이는 두 작업엔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죠. 나뭇잎의 이 생생한 빛깔은 조금 있으면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에 이 빛깔을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과 목탄 드로잉은 다른 방식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순간을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공통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외출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발을 그리는 허윤희 화가. 온 몸의 하중을 지탱해온 발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조금 남다릅니다. 여기 서고 싶다. 내 힘으로 자립하고 싶다. 발은 어떤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의미예요. 때로는 발이 막 가시덤불도 만나게 되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편안한 길을 가는 고운 발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역경을 헤쳐가는 거친 발이지만 그런 발이 저는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상처 입은 두 발로 매서운 바람 속을 당당히 홀로 걸어온 허윤희. 예전에는 뭐가 되고 뭐 그런 거창한 꿈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소박해지는데 그냥 자유롭고 편안한 내가 되고 싶어요. 자유롭고 편안한 내가 되어 솔직하고 담대하게 삶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그려가는 화가 허윤희입니다.